네, 여러분 56페이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자기 행성에 꽃이 하나 있다고 했었는데 지리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No anotamos las flores. 우리는 꽃은 기록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일단은 여기서 봐야 될 건 anotar의 동사 앞에서 나왔었지만 무어 anotar, ano anotar의 동사는 무엇을 기록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타동사였고요. 그리고 앞에 어린 왕자가 tengo una flor라고 했어요.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이제 어떤 꽃인지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지리학자랑 어린 왕자 모두 아는 꽃이기 때문에 정관사 라스로 바뀌게 됩니다. Dijo el geógrafo. 지리학자가 말했다. 꽃은 기록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Porque es lo más lindo.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해요. 왜요? Es lo más lindo. 가장 lindo 하면 예쁜, 아름다운 뭐 이런 거죠. 가장 예쁜 건데 라고 해서 로 뒤에 형용사를 쓰면 뭐뭐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쁜 건데 왜요? 이렇게 묻고요. 지리학자가 porque 왜냐하면 las flores 꽃들은 son efímeras라고 이야기를 해요. efímeras라고 하면 일단은 요게 las flores에 맞춰서 성수일치를 한 거고요. 원형은 efímero 이고 형용사이고요. 잠깐 사이의 순간의 허무한 헛된, 덧없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찰나라는 거죠. 그래서 꽃들은 덧없는 것들이거든 이라고 지리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Qué significa efímera? 라고 어린 왕자가 물어요. 그래서 덧없는 게 뭔데요? 라고 묻습니다. Los libros de geografía, 지리학 책에는 dijo el geógrafo, 지리학자가 말했습니다. Son los más valiosos de todos los libros. 라고 해서 지리학 책은 말이야. 지리학 책들은 de todos libros, 모든 책들 중에서 los más valiosos, 가장 진지한 책이다.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리오소의 의미는 귀중한, 유익한, 가치 있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모든 책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덧없는 건 기록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nunca, 절대로 pasan de moda 라고 해서 pasar de moda라고 하면 유행을 지나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쭉쭉 나오겠지만 꽃은 폈다 졌다 폈다 졌다 하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일단은 빠싼이라고 하면 지나치다 지나가다 라는 의미고요. 네모다 많이 들어보셨죠? 유행의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está de moda 하면 이거 유행이야 이런 의미이고요. pasar de moda 하면 유행이 지나가다, 한물 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los clásicos 고전은 nunca 절대로 pasan de moda 유행이 지나지 않지. 그 클래식은 고전적인 거는 절대로 한물 가는 일이 없지. 이런 의미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Es muy raro que una montaña cambie de lugar. Es muy raro un océano pierda su agua.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es raro que 하면 뒤에 접속법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lo raro es que로 바뀌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문법 4원칙, 그러니까 이번에 펀딩하는 문법 4원칙에서 조금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es muy raro que, ser raro로 쓰이면 뒤쪽엔 무조건 접속법이 쓰입니다. 그래서 엄청 드물다. que una montaña, 산이 cambiar de 라고 하면 어디에서 바뀌다.
여서 장소를 바꾸다라고 할 때는 뭔가 상태를 전환할 때는 cambiar 뒤에 대를 붙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꾸다, 장소를 바꾸는 일은 es muy raro, 엄청 드물지. 그렇죠. 산은 너무 무거우니까 위치를 잘 못 바꾸겠죠. 깎이는 일은 있어도. 그래서 cambiar 뒤에 대 쓰이는 경우가 cambiar de ropa 해서 옷을 갈아입다. cambiar de opinión, 의견을 바꾸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상태를 전환할 때 전치사 대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그 장소에서 바뀌는 일이 없다. 그리고 es muy raro. 엄청 드물지. un océano. 대양이 pierda. 페르데르 동사입니다. 워드 레퍼런스 가서 접속법들 찾아보시고요. 수아구아. 그 물, 자신의 물을 잃는 일이 없지. 그러니까 물이 마르는 경우가 없지. escribimos, 우리는 쓴단다. cosas eternas, 우리는 cosas eternas,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쓴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terno 하면 영원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그러자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pero 하지만 los volcanes extinguidos. 근데 휴화산이 pueden 할 수도 있잖아요. despertarse.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다시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despertar는 타동사예요. 누군가를 깨우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다라고 할 때는 세형을 써줍니다. 그래서 despertarse, 스스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휴화산들이 다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interrumpió el principito, 어린 왕자가 말을 가로챘다. 라고 합니다. interrumpir 하면 타동사로 중단하다, 뭔가를 가로채서 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이 지리학자가 말하는데 중간에 흥분해서 말을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 ¿qué significa efímera? 근데 어쨌든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다 지리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Que los volcanes estén extinguidos o se hayan despertado es lo mismo para nosotros.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지금 깨를 쓰고 있고 접속법을 쓰고 있습니다. se hayan. 이렇게 깨 뒤에 접속법을 쓰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일단은 해석을 해보면 화산이 죽어있건 o se hayan despertado 깨어있건 es lo mismo 똑같아 para nosotros 우리한테는 똑같아 라는 의미이고요. 지금 이 깨 뒤에 써져 있는 거 그게 말하는 사람한테 무관심하거나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산이 죽어있거나 깨어있거나 확실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직설법을 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A인지 B인지 간에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속법을 쓰고 있는 건데요. 이게 처음 보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실전편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Día 109, 109일차로 가면 요거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깨 뒤에 subjuntivo를 써서 뭔가 감정을 전달하거나 뭔가 중요한 거나 놀라움, 자기가 놀랐다는 그 감정 혹은 무관심을 전달할 때 이런 식으로 깨 뒤쪽에 접속법을 써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문을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이렇게 예문을 좀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Que me hables así me duele.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나 되게 아프게 해. 라는 의미인데 me duele가 사실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건데 그게 감정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절에는 접속법이 당연히 쓰이고요.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는 내가 느끼는 건데 내가 타인이 말하는 걸 컨트롤할 수는 없는 문제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감정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접속법을 사용을 하고요. Que hayas aprobado el examen me sorprende. 네가 시험에 합격을 했다니 me sorprende. 나에게 그게 놀랍다.
인데요. 이 me sorprende 역시 감정 동사예요. 놀라거나 충격을 받았던 감정 동사이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한 것이 나를 충격을 줬다, 나에게 놀랍다 할 때 마찬가지로 감정 동사이기 때문에 접속법을 사용을 하고요. que digan lo que quieran.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든지 간에 que digan. 그 사람들이 하든 그것은 me da igual, 나한테는 똑같아 라는 의미인데요. me da igual, 나한테 똑같다는 건 나의 주관적인 태도잖아요. 그래서 타인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똑같다. 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내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절에는 접속법이 쓰이고요.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es lo mismo, 나한테는 똑같아 라고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 산이 폭발을 하든 아니면 깨어났든 아니면 죽어있든 나한테는 똑같다 라고 할 때 나한테는 상관없다, 똑같다는 게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상황을. 그래서 화산이 폭발을 하던 아니면 깨어나던 나한테는 똑같아, 우리한테는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정하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접속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법도 사용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문장 볼게요. Dijo el geógrafo. 지리학자가 말했다. Lo que cuenta. cuenta가 또 나오네요, 여러분. cuenta가 앞에서 되게 다양한 의미로 나왔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contar 동사가 타동사로 뭔가를 계산하다. 아니면 우리 셈하다라고 세다라는 의미로 봤었는데 기억나세요? 별을 세는 그 의미로 나왔었죠. 근데 건따르가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뜻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하다, 가치 있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중요하다, 가치 있다. 그래서 lo que cuenta, 중요한 것은 para nosotros,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es la montaña, 그냥 산이라는 거야. 걔가 죽었던 깨어있던 간에 산이라는 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관련해서 cuenta가 중요하다라고 쓸 때 cada detalle, 모든 디테일, 각각의 디테일이 cuenta라고 하면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고요. cuenta con ello, 이거는 회화할 때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영어로는 count on it 정도예요. 그래서 뭔가를 믿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다, 물론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vas a ayudarme mañana, 나 내일 도와줄 거지 했을 때 cuenta con ello, 당연하지, 물론이지 라는 의미로 of course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cuenta con ello 회화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산이라는 거야. La montaña, 산은 no cambia, 바뀌지 않으니까. pero 하지만 ¿qué significa efímera? 근데 덧없는 게 뭐냐니까요. repitió, repetir 동사죠. 반복했다. El principito, 어린 왕자가 반복했다. que nunca, 절대로 había renunciado a una pregunta. renunciar a 하면 뭔가를 체념하다, 포기하다라고 했었고 앞에서 많이 나왔죠. una vez que, 한 번 뭐뭐 하면 la, 질문을 había formulado, 만들면, 질문을 형성하면, 만들면 포기할 줄 모르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반복해서 물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드디어 해요. significa,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que está amenazado por una próxima desaparición, 이렇게 대답을 해요. amenazar significa que está amenazado por una próxima desaparición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amenazar 하면 무언가를 협박하다, 위협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está amenazado por 수동태로 쓰이고 있죠. 협박된, 위협받은 이라는 의미이고요. próxima는 다음이고 desaparición 하면 소멸, 사라짐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사라짐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게 에피메라,
덧없다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금방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해요. Mi flor, 내 꽃이 está amenazada. 꽃은 여성이니까 그런 위협에 처해 있단 건가요? Por, 뭐에 의해서? Una próxima desaparición. 그러니까 내 꽃이 다가올 사라짐, 머지않아서 사라질 거라는 건가요? 다가올 사라짐에 의해서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곧 사라질 거냐고 묻는 의미이고요. 지리학자가 seguramente, 물론이지 이렇게 대답해요. Mi flor es efímera. 아, 내 꽃이 덧없는 거구나. 내 꽃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거구나 라고 pensó el principito. 어린 왕자가 생각을 합니다. 이 solo tiene cuatro espinas para defenderse contra el mundo. 오직 가지고 있다. cuatro, 4개의 espinas, 가시만을 para 무엇을 위해서 defender 하면 뭔가를 지키다 보호하다인데요. 세형이 스스로, 제기의 의미로 쓰여서 contra el mundo, 세상과 맞서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오직 4개의 가시만 가지고 있는 내 꽃이 곧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니. 일라 그 꽃을 flor he dejado 내가 두고 왔다. totalmente 완전히 sola 혼자 en mi casa 내가 내 집에 내 행성에 그 꽃을 혼자만 두고 오다니. 이렇게 어린 왕자가 생각합니다. ese 그것은 fue 뭐뭐였다. su primer impulso. impulso 하면 자극, 충격을 말하고요. 충격. 내 노스탈히아라고 해서 노스탈히아 앞에 한번 나왔었죠. 이거는 향수라는 의미가 있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primer 첫 자극이었다. 향수, 그리움에 대한 첫 충격이었다 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집으로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어린 왕자가 느낀 거고요. pero se repuso 하면 reponer라는 동사인데요, 여러분. 뿌쏘로 바뀌어서 과거형이 조금 특이하니까 워드 레퍼런스 가셔서 꼭 찾아보시고요. reponer 하면 타동사로 뭔가를 보충하다, 다시 채우다, 돌려놓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타동사로 이런 의미가 있고요. reponer se를 쓰면 세형을 쓰면 스스로 그렇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스스로. 그래서 reponerse라고 하면 스스로 회복하다, 스스로 되찾다, 마음이 가라앉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espués del susto 놀란 뒤에 se repuso 그는 se repuso rápidamente 그는 금방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이렇게도 회복하다니까 estuvo enfermo 그는 아팠다. pero 하지만 ya se repuso 하면 이제 회복했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회복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스스로 회복을 하고 정신을 이제 차리고 que me aconsejáis que vaya a visitar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que 어떤 나에게 aconsejáis 라고 해서 상대를 높이는데 보소트로스를 쓰고 있고요. 원형은 aconsejar 이고 타동사로 충고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언하다, 충고하다. 근데 이 충고하고 조언하는 동사가 쓰이면 깨절에는 반드시 접속법이 쓰입니다. 마이아는 1의 접속법이죠. 그래서 나에게 당신이 내가 어떤 곳으로 ir a visitar 그러니까 방문하는 것을 당신 지리학자는 나에게 충고를 하니까 저에게 어떤 행성을 가면 좋을 것 같은지 좀 조언을 해주세요 라고 브레군또 어린 왕자가 묻고요. 그래서 지리학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El planeta Tierra 라고 합니다. Tierra가 원래 토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문자로 써서 Tierra 자체를 지구라고 부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리학자가 지구라는 행성을 가봤으면 좋겠다 라고 어린 왕자에게 respondió 대답을 합니다. El geógrafo 지리학자가 대답을 했다. tiene buena reputación 해서 reputación 하면 명성이라는 의미고요. 좋은 명성이 자자해.
명성이 아주 자자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El Principito 어린 왕자는 partió 라고 해서 떠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partir 동사예요. 워드 레퍼런스 다 찾아보시고요. partir 하면 출발하다, 떠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Pensando en su flor 어린 왕자는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의 꽃을 생각하면서 떠났다. 인데 펜사르 뒤에 동사 원형이 그냥 바로 쓰이면 뭐 할 계획이다, 이거 할 생각이다인데 n 전치사 n을 쓰면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숙고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펜사르 뒤에 동사 원형 쓰이면 이거랑 항상 비교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치사가 쓰였을 때 그리고 바로 동사 원형이 올 때 어떻게 의미가 다르고 뉘앙스가 다른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크립트는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 접속법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속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 좀 생소할 만한 접속법도 깨 뒤에 바로 접속법 쓰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정리하시고 발화 꼭 5번씩 하시고요. 오늘 이 56페이지도 재미있게 잘 읽으셨으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여러분. 저희는 57페이지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아마 그림이어서 58페이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